서하나는 서울 강남의 대기업 통신사에서 전략기획 팀장을 맡고 있는 유능한 커리어우먼이었다. 33,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고 이제는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걸 다 가진 여성이었지만 그녀에게도 외로움이라는 빈틈이 존재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인생에 윤민재가 들어왔다. 윤민재는 같은 회사의 협력사 직원으로 겸손하고 조용한 성격의 매너도 좋았다. 처음에는 업무상 만남이었지만 서서히 그와의 대화 속에서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하늘이 내려준 것처럼 따뜻했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유일한 남자였다. 6개월의 연애 끝에 하나는 결혼을 결심했다. 주변 친구들은 말렸다. 너무 급해. 가정환경도 알아봐야 해. 특히 시댁. 하지만 하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 사람은 그런 거랑 상관없어. 진심이 있으면 되는 거야. 결혼식은 청담동의 고급 웨딩홀에서 열렸다. 하얀 드레스에 눈부시게 빛나는 하나, 옆에는 민재가 검은 턱시도 차림으로 서 있었다. 남과 가족은 겉으로 보기엔 모두 화목해 보였다. 윤민재의 어머니, 오정희 여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가 천사야. 우리 집에 이런 며느리가 오다니 복이지하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하늘이 맑은 날일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지는 법이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하나는 부모님이 주신 결혼 자금 5억 원을 신랑 측 통장에 먼저 이체했다. 세무 문제 때문에 시댁 측에서 미리 처리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민재도 어머니가 알아서 잘 투자해 주실 거야라며 설득했다. 하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시댁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고 큰 문제는 없어 보였다. 신혼집도 시댁이 마련해준 전셋집으로 들어갔다. 하나는 모든 게 순조롭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는 결혼식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시작되었다. 첫 번째 이상함은 시어머니 오정희 여사의 잦은 간섭이었다. 하나하나, 내 월급은 어떻게 관리하니? 큰 집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먼저 상의하고 쓰는 게 예의란다. 두 번째는 민재의 무기력한 반응. 어머니 말씀 좀 들어줘. 괜히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는 우연히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이체된 기록을 확인했다. 그녀가 결혼 전날 이체한 5억 원은 본명 민재의 명의로 된 계좌로 들어갔지만 그 돈은 곧바로 다른 계좌로 이동되어 있었다. 수상한 점은 그 계좌에 예금주는 윤준호라는 이름이었다. 낯익은 이름이었다. 윤민재의 남동생이었다. 하나는 당황했다. 민재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 동생 통장으로 얘 돈이 들어간 거지. 민재는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다. 아, 그게 어머니가 일시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옮겨둔 거야. 조만간 다시 돌려준다고 했어. 내 허락도 없이. 그냥 믿어줘. 어머니가 너한테 패기치려고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하나는 불안했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그날 밤 하나는 집안 서랍에서 몰래 문서를 뒤지다 윤준호의 사채이자 고지서를 발견한다. 무려 20억 원에 달하는 사채. 원체 이자만 해도 수천만 원이었다. 심지어 고지서에는 협박성 문구까지 적혀 있었다. 다음 주까지 갚지 않으면 가족이 다칠 수도 있다. 순간 하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 결혼은 혹시 처음부터 이 돈을 노린 것이었을까? 다음 날 하나는 시어머니에게 정식으로 물었다. 어머니, 제가 드린 5억 원은 지금 어디 있나요? 오정희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하나야, 그건 너희 가족이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투자야. 준호가 잠깐 어려워서 가족끼리 도와주는 건 당연하지 않니?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 돈을 넘기신 거예요. 너무 각박하게 생각하지 마. 너도 이제 우리 집 식구잖니. 저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날 밤 하나는 친정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고 부모는 격분했다. 너는 일용당한 거야. 당장 나. 하지만 하나는 정면 돌파를 택했다. 내가 선택한 일이에요. 끝까지 마주할게요. 그녀는 변호사 최태욱을 찾아갔다.
금융 범죄 전문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하나는 모든 증거 자료를 모아 그에게 전달했다. 변호사님, 제가 일용당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싸우고 싶습니다. 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 금전 문제를 넘어서 사기죄로도 엮일 수 있습니다. 싸움이 길어질 겁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전쟁이면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서하나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서하나의 일상은 결혼 후 빠르게 변해갔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업무에 몰두하며 자신의 삶을 주도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윤민재와 결혼한 뒤 그녀는 점점 무언가에 묶여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신혼집은 강서구의 한 아파트 전셋집이었다. 평범하고 깔끔했지만 하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녀는 원래 강남에서 살던 사람이다. 공간의 변화는 일상의 흐름마저 바꾸어 놓았다. 결혼 후 첫 주말, 시어머니 오정희는 아침부터 집에 들이닥쳤다. 하나야,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시장 보는 법을 좀 알려줄게. 이렇게 큰 살림하려면 엄마 손이 필요해. 하나는 웃으며 맞았지만 점점 시어머니의 방문은 주말마다 반복되었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보고 하나가 사온 반찬에 불만을 표하며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참견했다. 그러던 중 하나는 자신의 회사 카드 내역에서 이상한 지출을 발견했다. 분명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백화점 명품 코너 결제였다. 카드 분실인가 싶어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카드가 실제로 사용된 CCTV에는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포착되어 있었다. 민재에게 말하자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어머니가 잠깐만 쓰셨다고 해 급하게 필요했나 봐. 다음 달에 갚으신댔어. 내 카드 정보를 어머니가 어떻게 알고 계시지? 나도 몰랐어. 아마 지갑에서 본 듯한데. 그냥 넘어가자. 하나야. 괜히 어머니 상처받으실 거라. 하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재는 분명 예전엔 그녀 편에 서주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는 점점 무기력하고 우울부단해졌으며 모든 상황에서 어머니의 의견을 우선시했다. 그것은 단순한 효심이라기보다 의존이었다. 며칠 후 하나는 윤준호의 흔적을 찾기 위해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는 세무사를 통해 준호 명의의 재산, 채무 상황을 조회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준호는 지난 3년간 수차례 불법 도박 사이트에 연루된 이력이 있었고 최근 2년간은 채무만 18억 원을 넘기고 있었다. 그는 현재 아무런 수입도 없고 연락처도 끊긴 상태였다. 그는 서울에서도 버려진 구도심의 여인숙에 머무르며 은신 중이었다. 하나는 주소를 들고 조심스럽게 그곳을 찾았다. 방문을 두드리자 희귀한 냄새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곳에는 눈이 충혈되고 손가락 관절이 굳은 채로 담배를 피우던 윤준호가 있었다. 누구세요? 서하나요. 기억하시죠? 뭐 하러 여길 찾아왔어요? 하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 돈, 애 가져갔죠. 준호는 비웃었다. 가져간 게 아니라 빌린 거죠. 그리고 그 돈 없었으면 우리 집 지금 거리에서 굶고 있었어요. 결국 형수도 우리 가족 되는 거잖아요. 가족끼리 그 정도 못 도와줘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기예요. 형이랑 엄마한테 따지세요. 난 원래 이런 놈이니까. 하나는 그제서야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 오해가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녀의 돈을 노리고 있었다. 민재는 침묵했고 시어머니는 조종했으며 준호는 실행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그림이었다. 하나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가방을 쌌다. 그리고 시댁에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와 민재를 불러 앉혔다. 우리 얘기 좀 하죠. 거실에 셋이 마주 앉았다. 하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준호 씨를 만났어요. 재료는 그 사람의 사체를 막기 위해 쓰렸더군요. 말도 없이, 제 허락도 없이요. 오정희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했다. 가족이잖니. 피부치야. 그렇게 돈 밝히는 내 모습 좀 실망스럽구나.
제가 돈을 밝힌다고 전 단 한 번도 제 돈을 가족들 앞세워 자랑하거나 우월감에 빠진 적 없어요. 하지만요,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라죠.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진 돈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민재는 그제서야 작게 말했다. 하나야, 미안해. 엄마가 많이 힘들었어. 준호도 죽으려고까지 했어. 그냥 잠깐만 도와주면 된다고 해서.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도와줄 수 있죠. 하지만 그 전에 물어봐야죠. 저한테 선택권은 있어야 했잖아요. 그날 밤, 하나는 변호사 최태욱에게 두 번째로 전화를 걸었다. 최 변호사님, 혹시 윤준호 씨의 채무 자료를 바탕으로 민사소송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불법적인 자금 이동, 명예 도용, 심지어 사기죄까지도 성립 가능합니다. 가족 간에도 가족이라고 해서 법 밖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은 그런 착취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죠. 하나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이제부터는 정말 돌이킬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녀는 회사를 조퇴하고 혼자 강남 법원에 들렀다. 소송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내내 손이 떨렸다. 한때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을 향해 법의 심판을 고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궤도를 바꾸는 일이었다. 그러나 서하나는 알고 있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절을 맞아 윤가의 친척들이 모두 모였다. 장소는 오정희 여사의 단골 한정식집. 오래된 나무 기둥과 전통 창호가 어우러진 그 공간은 겉보기엔 고요하고 정갈했지만 서하나의 마음속은 이미 폭풍에 전야였다. 하나는 이날을 기다려왔다. 아니, 건너왔다. 시댁 식구들과 마주 앉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결심이 그녀를 이끌었다. 하나야, 여기 앉아. 작은엄마도 오셨고 고모부도 오셨네. 오정희는 여전히 환한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민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하나의 옆자리에 앉았다. 식사가 시작되자 친척들은 덕담을 나누기 시작했다. 하나씨, 결혼하더니 더 예뻐졌네. 민재가 복이 많아. 요즘은 며느리가 저렇게 똑부러져라지. 그래도 시댁 살림도 좀 챙겨야 해요. 그럼 하나가 워낙 착하잖아. 이번에 전세 얻는데도 많이 도와줬다며. 그 순간 하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식탁 중앙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에게 쏠렸다. 제가 결혼 전에 준비한 작은 모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 돈은 윤민재 씨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저는 그 자금이 결혼과 신혼생활에 쓰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민재는 얼굴이 굳어졌고 오정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그 돈은 며칠 만에 윤준호 씨 명의의 계좌로 이동됐고 다시 도박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단 한 번도 사전에 설명을 듣지 못했고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고요한 정적. 고모가 눈을 동그랗게 떴고 작은아버지는 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준호가 도박을. 오정희는 곧바로 말을 가로막았다. 하나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가족끼리 그런 걸 여기서 말하는 게 맞니? 하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저에겐 가족이기 이전에 인간적인 신뢰가 먼저입니다. 제 돈을 몰래 이동시키고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건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민재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하나야, 그만해. 여기서 이럴 필요 없어. 필요 있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들으셔야 하니까. 이건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제 인생을 건 문제예요. 작은 이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나야, 혹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 않니?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니? 맞습니다. 가족끼리는 도와야 하죠. 하지만 그 전에 서로 존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 전 재산을 가져가고 그것도 모자라 책임도 지지 않는 게 가족인가요? 오정희는 끝내 표정을 굳히며 말했다. 그래, 인정해. 내가 너한테 미리 말하지 않은 건 잘못이야. 하지만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상 가족이 힘들면 같이 짊어져야지. 너만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는 조용히 손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여기에는 이체 내역, 금융기록, 그리고 제가 고령한 조사원이 확보한 증언 자료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변호사를 통해 이미 법적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민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게 뭐야? 우리 가족을 고소하겠다는 거야. 하나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맞아. 난 고소할 거야. 가족을 가장한 김한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간 장인의 형님이라는 사람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민재야, 너 정말 그랬나? 그 돈을 형수 몰래 준호한테 보냈어. 민재는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떨었다. 정적이 식탁을 덮었다. 오정희는 마지막 자존심을 부여잡고 말했다. 하나야, 내가 이 가족을 이 정도로 무너뜨릴 줄은 몰랐다. 참으로 무섭고 이기적인 아이구나. 전 처음부터 이 가족을 부수려던 게 아닙니다. 다만 제 인생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하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말했다. 윤민재 씨, 오늘부로 저는 이 결혼을 끝내려 합니다.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식당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고 민재는 충격에 빠진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기억될 겁니다. 진실을 외면하면 관계는 썩어갑니다. 저는 더는 썩은 관계 속에 살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식당을 나왔다. 찬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오히려 단단해져 있었다. 뒤에서 민재의 어머니가 소리쳤다. 하나야, 넌 우리 집안 망신이야. 그러나 하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윤씨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만의 이름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식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온 서하나는 곧바로 캐리어를 꺼내 짐을 쌌다. 정리된 옷장, 침대 옆 협탁,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결혼사진. 하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액자를 들어 유리 부분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닦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진심이 아니었다. 그날 밤 하나는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얘 이제야 왔니? 하며 조용히 안아주었다. 어머니는 말없이 따뜻한 미역국을 내왔다. 그 순간 하나는 처음으로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아빠, 결혼 실패했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실패가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걸 지킨 거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다음 날, 하나는 곧바로 변호사 최태욱과 미팅을 잡았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은행 이체 내역, 카드 사용 기록, 윤준호의 채무 상황, 조사 보고서, 그리고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문자 캡처. 최변은 자료들을 빠르게 훑어본 뒤 말했다. 정황상 명백한 사기 혐의가 있습니다. 특히 시댁 측이 조직적으로 자산을 이전하고 사용한 정황은 형사 고소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는 민사소송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원합니다. 이혼소송도요. 생각보다 길고 복잡한 싸움이 될 겁니다. 특히 상대방이 언론 플레이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다. 며칠 후 하나는 회사에서 불쾌한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 상사의 미묘한 거리감. 점심시간에 혼자 남겨진 책상 위엔 익명의 쪽지가 놓여 있었다. 윤민재가 불쌍해. 돈만 보고 결혼하더니 이제 와서 고소. 하나는 이를 악물고 사내 포털을 켰다.
그곳에는 이미 익명의 게시판에 관련 루머가 떠돌고 있었다. 서하나 팀장, 윤가 며느리 자격 박탈. 결혼 3개월 만에 5억 뜯어가고 고소. 대기업 집안 사이가 피해자. 하나는 회사 커뮤니케이션실에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건 무관심뿐이었다. 개인 사생활 문제는 우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결국 인사팀은 그녀에게 연차 소진 후 장기 휴직을 권유했다. 공식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였지만 실상은 명백한 압박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일터에서 밀려났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다. 최변은 곧바로 언론 대응팀을 꾸렸다. 하나는 결심했다. 저도 공개하겠습니다. 진실을 넣어. 며칠 뒤 인터넷 포털 메인 뉴스에 기사가 떴다. 서하나, 결혼 사기 피해 폭로, 엔드아 포즈. 내 돈을 노린 가족. 나는 이용당했다 엔드아 포즈. 인터뷰에는 하나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제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누구도 이런 식으로 이용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을 침묵시키는 구조에 더는 희생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반응은 극과 극이었다. 일부는 그녀를 응원했다. 용기 있다. 이런 현실을 드러내줘서 고맙다. 이제야 진짜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 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여전히 비난했다. 돈 많은 여자의 피해자 코스프레. 가정사에 공개하나. 조용히 살아라. 이런 여자가 며느리라면 무섭겠다. 하나는 마음이 다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최변의 말이 떠올랐다.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진실로 이기는 겁니다. 여론은 흔들릴 수 있지만 법은 명확해야 합니다. 며칠 뒤 하나는 법원에 출두했다. 첫 번째 이혼 조정 절차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 사건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고 있었다. 법원 대기실에서 그녀는 민재와 다시 마주쳤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하나라, 정말 이래야 돼. 늦었어, 민재.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일부는 감안할 수 있어. 하지만 지금까지 너희 가족이 나한테 한 행동은 법적인 책임이 반드시 따를 거야. 민재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나는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더 무책임한 거야. 그 순간 조정관이 나와 불렀다. 윤민재 씨, 서하나 씨, 들어오시죠. 그녀는 민재를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과거의 자신과 결별하는 선언처럼 들렸다. 그날 저녁, 하나는 혼자 한강공원을 걸었다. 겨울 바람은 매서웠지만 그녀의 눈은 뜨거웠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진실을 끝까지 밝힐 거야. 그리고 내 삶을 되찾을 거라. 다음 날 아침, 서하나는 법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긴장을 풀 수 없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빌딩 사이로 겨울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오늘은 단순한 이혼 조정이 아니라 그녀가 준비한 모든 증거를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상대방 가족의 불법 행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날이었다. 법원 청사에 들어서자 이미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가 반짝이고 있었다. 하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조정실 안, 민재와 그의 어머니 박 여사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민재는 어제보다 더 창백했고 박 여사는 눈에 띄게 긴장한 표정이었다. 서하나 씨, 오늘 제출할 증거자료는 모두 준비되었습니까? 조정관의 차분한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네, 준비됐습니다. 하나는 침착하게 답했다. 책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조정관에게 건넸다. 은행 거래 내역, 카드 사용 기록, 문자 메시지 캡처, 민재의 불법 채무 내역까지. 조정관은 한 장씩 넘기며 정리했다. 증거가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이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하면 법원은 이를 근거로 강력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은 내가 무너지지 않는 날.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긴장은 오히려 냉철함으로 바뀌었다. 조정 절차가 시작되자 박 여사는 이상대로 강하게 반발했다. 이건 다 오해예요. 우리 민재는 정말 착하고 순한 아이예요. 하나 씨가 증거를 조작해서 우리 가족을 모함하려는 거예요. 하나는 미소를 짓지도 않고 냉정하게 말했다. 어머니, 이 모든 증거는 은행 공식 기록과 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서, 녹음 파일입니다.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직접 은행에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방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조정관도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박 여사 씨,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가 진실로 확인되면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이제 증거를 보고 사실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 여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말문이 막혀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었다. 민재 역시 고개를 숙이고 눈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하나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제가 말할 차례입니다. 결혼 3일 전 제 예금 계좌에서 5억 원이 민재의 계좌로 불법 이체되었습니다. 이는 민재의 도박빚과 채권자에게 지급되었고 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범죄 행위입니다. 시댁은 이를 감추기 위해 저를 속였고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법원은 이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관은 자료를 다시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상대방 가족은 증거에 대한 반박이나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박 여사는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통곡했다. 민재도 조용히 흐느끼며 바닥을 바라보았다. 조정관은 판결문을 꺼내 하나와 민재에게 말했다. 이혼은 귀하 서하나 씨의 청구대로 합의됩니다. 재산 분할은 제출된 증거를 근거로 민재와 그의 가족이 전액 반환하도록 명령합니다. 또한 민재의 범죄 행위와 관련한 형사고소는 경찰과 검찰에 이첩될 것입니다. 하나는 숨을 고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법원의 결정이 그녀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현실로 느껴졌다. 오래도록 묵혀둔 마음의 짐이 한순간에 풀리는 듯했다. 하지만 승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조정이 끝난 직후 언론과 SNS에서 하나의 인터뷰가 빠르게 퍼졌다. 기사 제목은 이렇게 달렸다. 서하나, 결혼 사기 및 횡령 폭로, 시댁의 불법 행위 법적 심판받아. 하나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저는 단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랐습니다. 누구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권력과 돈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 권리를 지켰고 이제 제 삶을 살 겁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지지와 격려가 쏟아졌지만 동시에 악성 댓글과 비난도 이어졌다. 하나는 이를 무시했다. 이제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과 정의였다. 그날 저녁, 하나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이렇게까지 용감할 줄 몰랐어. 아버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나라, 이제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내 선택은 옳았고 그 누구도 너를 막을 수 없어. 하나는 부모님의 따뜻한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겨울 풍경은 차갑지만 그녀 마음속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다. 그날 밤, 하나는 오랜만에 평온하게 잠들 수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앞으로 남은 싸움과 법적 절차,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찾는 과정이 떠올랐다.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나를 이용했던 모든 이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 결심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 하나는 자신이 단단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눈을 감은 하나의 얼굴에는 결의와 평온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했지만
이제 그녀 앞에는 진정한 자유와 삶의 주체로서의 자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갈 거야. 누구도 나를 조종하지 못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 며칠이 지나자 박 여사 가족은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갔다. 민재는 이미 경찰과 검찰의 조사로 인해 조사를 받고 있었고 불법 채무와 횡령 혐의가 명백히 확인되었다. 박 여사 역시 언론에 공개된 거래 내역과 증거들로 인해 주변 친척들과 이웃들 앞에서 더 이상 체면을 세울 수 없게 되었다. 하나는 뉴스와 SNS를 통해 그들의 몰락 소식을 접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민재의 채권자들은 남은 재산을 청산하기 위해 집으로 몰려왔다. 박 여사는 더 이상 방어할 방법이 없었고 집안 사람들은 각자 흩어지며 자신들의 삶을 다시 정리해야 했다. 하나는 마음속으로 차분히 생각했다. 나는 이제 끝났고 그들의 문제는 법과 현실이 해결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버릴 필요가 없었다. 정의는 이미 행동을 시작했고 그녀는 그 과정에서 단단해졌다. 그 사이 민재는 구치소에서 생활하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분노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점점 자신의 행위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줬는지 깨닫게 되었다. 노동과 규율 속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도박과 무분별한 행동이 초래한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실감했다. 박 여사는 민재의 구속으로 인해 사실상 모든 권력을 잃었다. 그녀는 이제 한 푼의 재산도 자녀를 통제할 수 있는 힘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과거의 부당함과 탐욕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주변 친척들과 이웃들 역시 그녀의 행동에 실망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하나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승리감과 안도감, 하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느끼는 연민도 있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들도 결국 선택의 결과를 받아야 하는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의 인간적 연민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부모님과 함께 한 저녁 식사에서 하나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아빠, 이제 저는 진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딸, 내 선택은 옳았어. 고통을 견디고 이렇게 당당하게 설 줄 몰랐어. 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이제 너의 시간이다, 하나야.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마음껏 살아라. 그날 밤, 하나는 오랜만에 평온하게 잠들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계획과 목표가 있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시작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하나는 변호사 김 씨와 만나 남은 법적 절차를 점검했다. 민재의 횡령과 사기 관련 사건은 이제 법원과 검찰에서 처리 중이었고, 하나가 받을 금전적 배상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도 확정될 전망이었다. 하나 씨, 이제 모든 증거와 기록이 확보되었으므로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는 한 법적 승리는 거의 확실합니다. 김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하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법적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였다. 그녀는 오랜 시간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목표, 즉 독립적이고 안정된 삶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다시 확인했다. 그날 저녁, 하나는 부모님과 함께 집 근처 카페로 나갔다. 창밖에는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희망이 스며 있었다. 부모님과 함께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그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을 느꼈다. 며칠 뒤, 하나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다. 과거 민재와 시댁 사건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새로 들어온 파트너사와 협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일을 재개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존중받는 과정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있었다. 동시에 하나는 법적 절차가 끝난 후
민재와 박여사에게서 받은 금전적 배상금 일부를 활용해 부모님에게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했다. 부모님은 오랜 세월 고생하며 하나를 키웠지만 이제는 그녀 덕분에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하나는 이를 통해 자신이 단순히 승리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자신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음을 깨달았다. 그 과정에서 하나는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했다. 단순히 돈이나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 존엄, 그리고 삶의 주체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하나는 또한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과거에는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렸지만 이제는 자신의 행복과 성장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받고 진정으로 존중해주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기로 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하나는 점점 강인하고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법적 승리와 시대 문제 해결을 넘어 그녀는 자신의 내면적 성장을 경험하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와 고통은 이제 그녀를 단단하게 만든 자양분이 되었고 하나는 그것을 통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하나의 삶에는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다. 그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자신에게 진정한 만족과 성취감을 주는 삶을 살아갔다. 동시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리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가지 다짐이 있었다. 바로 자신을 속이고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법과 현실이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와 자기 보호를 위한 결단이었다. 그렇게 하나의 새로운 삶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갔다. 과거의 어둠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그녀는 그 어둠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빛을 만들어 나가는 존재가 되었다. 봄이 지나 여름이 다가오자 하나의 삶은 점점 더 안정되기 시작했다. 법적 문제는 대부분 마무리되었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소중한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회사에서는 그녀의 능력과 책임감을 인정받아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와 존경을 얻었다. 하지만 하나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를 느꼈다. 시댁과 민재, 박여사에게서 받은 상처와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가끔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을 들여다보며 마음속으로 물었다. 나는 이제 정말 자유로운 걸까? 아니면 과거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걸까? 그때 그녀의 삶의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해례 파트너사에서 온 지훈 씨였다. 그는 하나보다 몇 년 연상이었지만 세련된 태도와 따뜻한 성품으로 하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처음 만남은 업무상 회의였지만 그의 세심함과 배려는 자연스럽게 하나에게 신뢰를 주었다. 하나 씨,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단순히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것을 원합니다. 지훈 씨의 말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하나는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는 처음에는 경계했다. 과거의 배신과 상처가 그녀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훈 씨의 꾸준한 관심과 배려는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게 했다. 동시에 하나는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원칙을 다시 상기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가치를 이용당하지 않겠다. 자신의 행복과 존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결심이었다. 지훈 씨와의 관계도 단순히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로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의 회사의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민재와 박여사 측에서 이전의 불법 채권과 횡령 문제로 다시 연락을 시도한 것이다. 그들은 배상금과 원금 일부를 지불했지만 여전히 더 큰 보상을 요구하며 협박성 연락을 하고 있었다. 하나는 깊은 숨을 쉬었다. 과거와 다시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그녀는 공포나 분노에 휘둘리지 않았다. 대신 냉정하게 계획을 세웠다.
모든 증거와 기록을 다시 정리하고 변호사 김씨와 상의하러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하나씨, 이번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들이 과거를 이용하려 할수록 법이 반드시 그들을 제어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하나는 동의했다. 그녀는 이제 법적 절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그녀의 권리와 자존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알고 있었다. 과거에는 감정에 휘둘려 시간을 낭비했지만 지금의 하나는 계획적이고 전략적이었다. 그 과정에서 하나는 지훈 씨의 지지를 받았다. 그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필요할 때 실질적 도움을 제공했다. 그러나 하나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녀는 지훈 씨를 단순히 보호자나 해결사로 보지 않고 진정한 동반자로 인식했다. 하나는 매일 아침 출근 전 부모님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마음을 다잡았다. 엄마, 아빠, 오늘도 저는 제 방식대로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딸. 내가 지금처럼 단단하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 그녀는 회사로 출근하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과거의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녀가 만든 선택과 행동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할 것이고 누구도 그것을 침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시련은 예상치 못한 형태로 다시 찾아왔다. 민재가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은 예상치 못한 충격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범죄와 행동을 반성하며 하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다. 하나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그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상처와 분노가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용서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 순간 지훈 씨가 옆에서 말했다. 하나씨, 용서와 화해는 내가 결정할 문제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을 지키는 것이에요. 과거에 끌려가지 말고 앞으로의 삶을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그 말에 하나는 마음속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민재의 사과를 받아들이되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기로 했다. 법적 책임과 배상은 여전히 수행되어야 했고 그녀의 삶에는 어떠한 위협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 후 하나는 지훈 씨와 함께 여름 바닷가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해변에 서서 파도를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묵이지 않는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겠다. 그 여행에서 하나는 삶의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과거의 상처는 잊을 수 없지만 그것이 앞으로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쌓아가기로 결심했다. 여행 후 돌아온 하나는 회사와 개인 생활에서 더욱 자신감을 보였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주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동시에 개인적인 삶에서도 안정과 평화를 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마음속으로 한 가지 원칙을 새겼다. 과거의 사람들과 사건은 그들의 책임으로 남겨두고 나는 앞으로의 삶을 내 힘으로 만들어 나간다. 하나는 그렇게 매일 조금씩 성장하며 자신의 자유와 존엄을 지키는 삶을 살아갔다. 지훈 씨와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 속에서 발전했고 그녀는 진정한 동반자를 만났다는 확신을 느꼈다. 여름이 깊어갈수록 하나의 삶은 안정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과거의 폭풍은 여전히 그녀 주변에 흔적을 남겼지만 이제 하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강인한 여성이었다. 여름이 깊어갈수록 하나의 삶은 안정감을 찾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민재와 박여사 측에서 보내오는 편지와 연락은 점점 집요해지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배상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하나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려는 듯한 협박을 담고 있었다. 어느 날 회사로 출근하던 하나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민재였다. 메일에는 이전 사건과 관련된 사소한 증거들을 모아
그녀에게 부담을 주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하나는 두려움 대신 냉정을 느꼈다. 그녀는 김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했다. 변호사님, 이번에는 단순히 법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간섭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나 씨, 이럴 때일수록 증거를 확실히 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그들의 행동을 제지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오히려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과거의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지키는 강력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날 저녁, 하나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번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엄마, 아빠, 이제는 제가 직접 나서야 할 것 같아요. 과거를 떠나보낼 시간이 왔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제 삶을 지킬 겁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하렸다. 하나야, 내가 그렇게 강해진 걸 보니 안심이 된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이 직면해야 할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전략과 계획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민재와 박여사 측이 직접 하나의 회사 앞으로 찾아왔다. 그들은 이번에도 위협적인 태도로 배상을 요구하며 하나의 동료들 앞에서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하나는 침착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이미 법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모든 기록과 증거가 존재하며 다시 협박을 시도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동료들은 그녀의 자신감에 놀랐고 민재와 박여사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대응에 순간적으로 주춤했다. 그 순간 지훈 씨가 등장했다. 그는 하나의 곁에 서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민재 씨, 박여사 씨, 이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더 이상 위협과 간섭은 법적으로 제지될 것입니다. 하나 씨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당신들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재는 순간 얼굴이 붉어지고 격분했지만 하나와 지훈 씨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박 여사는 자신이 만든 상황의 결과를 체감하며 몸을 떨었다. 그 사건 이후 하나는 김 변호사와 함께 남은 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민재는 법정에서 최종 책임을 지게 되었고 박 여사는 아들 때문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파산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나의 부모님은 이제야 비로소 딸이 완전히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과거의 상처, 배신, 그리고 수년간 쌓인 불신은 단번에 사라지지 않았다. 하나는 밤마다 혼자서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휘둘리지 않아. 내 삶은 내 것이야. 그런 가운데 하나와 지훈 씨의 관계는 한층 깊어졌다. 지훈 씨는 그녀의 상처와 두려움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곁을 지켰다. 하나 역시 이제는 사랑을 신뢰와 존중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주말, 둘은 한강변 카페에 앉아 여유로운 오후를 즐기고 있었다. 하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떨쳐내고 내 선택으로 내 미래를 만들 것이다. 누구도 나를 두려움 속에 가두지 못해. 그 순간 지훈 씨가 조용히 말했다. 하나 씨, 당신의 강인함과 독립심은 정말 놀라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이 중심이 되어 삶을 이끌 거예요. 하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나의 삶은 나의 선택으로 가득 차야 해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라면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시련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민재와 박 여사 측은 과거의 일로 인해 사회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되었지만 그들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가 완전히 파괴되진 않았다. 하나는 이 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도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회사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프로젝트와 사회적 활동에도 참여하며 자신이 단순히 피해자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와 강인함에 감탄했고, 그녀는 과거의 그림자 대신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 원칙을 새겼다. 누구에게도 내 삶을 조종당하지 않는다. 과거는 과거일 뿐, 내 미래는 오직 내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오면서 하나의 삶은 안정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지훈 씨와 함께하는 삶은 서로 존중과 신뢰 속에서 진정한 행복으로 발전했다. 하나는 이제 완전히 독립적이고 강인한 여성으로서 과거의 그림자를 뒤로하고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에게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고 오직 앞으로 만들어갈 밝은 미래만이 남아 있었다. 가을의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던 어느 날, 하나는 회사로 향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지난 몇 달간 이어진 민재와 박여사 측의 마지막 법적 대응이 오늘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최종 판결과 그에 따른 정리뿐이었다. 법정에 들어서자 하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가 지난 몇 년간 겪어온 고통, 배신,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는 단호하고 냉철한 태도로 사건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 변호사와 함께 자리한 하나는 민재와 박여사 측의 변호인들과 대치했다. 민재는 여전히 자신감 있는 척했지만 눈빛 속에는 긴장과 불안이 역력했다. 박여사는 얼굴이 창백하고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붙잡고 있었다. 재판관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자 하나의 심장은 점점 고요해졌다. 판결은 명확했다. 민재는 불법적인 금융 조작과 협박, 사기 혐의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박여사는 아들을 돕기 위해 그녀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법원은 민재와 박여사의 모든 요구를 기각하고 하나의 손해배상을 완전히 인정했다. 하나 씨,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삶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하나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년간 이어진 싸움이 마침내 결실을 본 순간이었다. 법정을 나선 하나는 부모님과 함께 잠시 눈을 감았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고 마음속 깊은 곳에 억눌린 긴장과 고통이 천천히 풀려나가는 듯했다. 그녀는 지난 날을 떠올렸다. 자신을 속이고 일용하며 억압했던 사람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완전히 자유로웠다. 그날 저녁, 하나와 지훈 씨는 한강변 카페에 앉아 지난 일들을 돌아보았다. 지훈 씨는 조용히 하나의 손을 잡았다. 하나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도 이제 믿기지 않아요. 예전에 저는 너무 나약했고 두려움 속에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내 삶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지킬 거예요. 그날 이후 하나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시달리지 않았고 매 순간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삶을 설계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동료들에게 신뢰받는 리더로 자리 잡았다. 한편 민재와 박여사는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손실을 떠안게 되었다. 민재는 감옥 생활을 시작했고 박여사는 남은 재산을 정리하며 점점 사회적 기반을 잃어갔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들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임을 알고 있었고 더 이상 동정이나 보호를 해주지 않았다. 하나는 이 과정을 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과거의 폭력과 배신이 가져온 고통이 결국에는 정의로운 결과로 귀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인간의 삶에서 책임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 씨가 하나에게 제안했다. 하나 씨, 우리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계획해볼까요? 과거를 완전히 정리했으니 이제는 미래만 생각할 시간이에요.
하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맞아요. 이제는 나만의 삶을 만들어야 해요. 더 이상 과거에 묵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미래 기획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억눌려왔던 욕망과 자유를 회복하는 선언이기도 했다. 하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주도할 권리를 되찾았다. 그 주말, 둘은 서울 근교의 작은 산으로 드라이브를 갔다.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추었고 공기는 상쾌하게 차 있었다. 하나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거야. 나의 선택과 노력으로만 내 삶을 채울 거야. 지훈 씨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말했다. 하나 씨, 당신은 정말 강해요. 그리고 그 강함이 우리 앞으로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거예요. 하나는 웃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그녀는 과거의 모든 고통이 이제는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향한 결심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과거는 지나간 일일 뿐, 미래는 오직 나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그 후 하나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취미와 일상을 즐기며 사회적 활동에도 참여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며 단순히 생존하는 삶을 넘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갔다. 한편, 지훈 씨와의 관계는 깊은 신뢰와 사랑 속에서 점차 안정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삶의 작은 순간까지 함께 즐기는 법을 배웠다. 하나는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구축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그녀의 성장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흔적으로 남았다. 더 이상 두려움과 배신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선택과 노력으로 미래를 채워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확신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사랑, 신뢰,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갈 새로운 행복뿐이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멀리 사라지고 따뜻한 햇살과 희망찬 내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다. 모든 시련과 고통, 배신은 그녀를 지금의 강인하고 당당한 여성으로 만들었다. 마침내 하나는 자신의 삶에서 주체성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완전히 되찾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만이 존재했다. 하나와 지훈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손을 맞잡은 채 새로운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다. 과거의 폭풍우는 끝났고 이제 그들의 하늘에는 밝은 햇살과 웃음소리만이 가득했다. 겨울이 다가오는 어느 날, 하나는 서울의 고급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바라보았다. 한강의 물결은 잔잔했고 도시의 불빛은 눈부시게 반짝였다. 과거의 고통과 배신, 치열한 싸움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흔들 수 없었다. 모든 것은 끝났고 그녀는 마침내 자신만의 삶을 되찾았다. 지훈 씨가 옆에서 따뜻하게 손을 잡았다. 하나 씨, 이젠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지난 날의 그림자는 사라졌고 오직 앞으로의 시간만이 남았어요. 하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지난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삶의 주체는 바로 저라는 거죠. 그날 아침, 하나는 자신이 맡고 있는 회사 프로젝트를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지난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냉철하고 효율적인 리더로 거듭났다. 직원들은 그녀를 존경했고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나는 단순히 직업적 성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더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한편 민재와 박 여사는 지난 수년간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모두 잃었다.
민재는 감옥에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인간으로서의 책임과 죄책감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박 여사는 잃어버린 집과 돈, 그리고 아들의 비극적 상황 속에서 깊은 후회를 느꼈다. 사회적 비난과 경제적 파탄 속에서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똑바로 마주해야 했다. 하나는 이런 소식을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세상은 불공평할 때도 있지만 결국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가 돌아온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에 휘둘리지 않았다. 대신 과거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었다. 주말, 하나와 지훈 씨는 서울 근교의 작은 산책로를 걸었다. 가을의 끝자락과 겨울의 시작이 공존하는 길에서 하나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정리했다. 지훈 씨, 저는 이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의 그림자에 묶여 있던 제 삶을 끝내고 진정한 자유를 느껴요.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은 이미 강해졌어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은 함께 작은 카페에 앉아 지난 시간을 이야기했다. 하나는 자신이 겪은 고통과 배신, 그리고 법정에서의 싸움을 조용히 털어놓았다. 지훈 씨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단 한 번도 그녀의 선택과 감정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 순간 하나는 자신이 진정으로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오후 하나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여 앉은 자리에서 하나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했다. 부모님은 그녀의 단호함과 용기에 감동하며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하나는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말했다. 부모님, 그동안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은 힘들었지만 결국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행복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날 밤, 하나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앞에 펼쳐진 도시의 불빛과 한강의 반짝임은 그녀가 새롭게 시작한 삶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남아 있었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그녀를 억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강인함과 성숙함을 상징하는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와 지훈 씨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서로를 존중하며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갔다. 하나는 과거의 상처를 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으로 삼았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고 모든 선택과 행동의 주체는 오직 자신이었다. 한편 민재와 박 여사는 점차 사회적 기반을 상실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면당했다. 과거의 탐욕과 배신은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남겼다. 하지만 하나는 이를 보며 연민이나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삶의 공정함과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 어느 날 하나는 지훈 씨와 함께 바닷가를 찾았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이제는 내 삶을 내 선택으로 채울 거야.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거야. 지훈 씨는 그녀의 결심을 지켜보며 말했다. 하나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 서로를 지켜주며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 순간 하나는 지난 세월의 고통과 눈물이 모두 의미 있었음을 느꼈다. 배신과 폭력, 경제적 어려움과 법적 싸움은 그녀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결국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과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달 후 하나와 지훈 씨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다. 가까운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된 자리에서 하나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지훈 씨와 손을 맞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었다. 오직 평온함과 행복이 담겨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하나와 지훈 씨는 함께 새로운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과거의 폭풍우는 끝났고 이제 그들의 하늘에는 밝은 햇살과 웃음소리만이 가득했다. 하나는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자신의 선택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하나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밝게 빛났고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이제 그녀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과거의 아픔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고 앞으로의 행복을 더욱 값지게 만들었다. 하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지막으로 속으로 말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거야. 더 이상 두려움도 후회도 없어. 나의 삶은 오직 나의 선택과 노력으로 채워질 거야.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눈부신 불빛과 한강의 잔잔한 물결 속에서 하나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그녀를 정의하고 성장시킨 흔적일 뿐, 더 이상 그녀를 억누르지 않았다. 하나와 지훈 씨는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의 삶을 함께 걸어갔다. 미래에는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이제 그들은 서로를 지켜주며 행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과거의 폭풍우는 지나갔고 이제 그들의 삶에는 따뜻한 햇살과 희망만이 남아 있었다.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롭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었다.